저는 엔캠 세력이 에코프로 세력과 동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올린 이 각도와 흐름을 보면 정말 터무니가 너무 없다는 거죠. 제가 정말 수많은 급등주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급등주들이 오르는 그 패턴과 움직임이 큰 틀에서는 다 비슷하고 너무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런 식이에요. 급등을 했다가 이격도가 너무 벌어지면 잠깐 뭐 옆으로 쉬면서 보냈다가 다시 올렸다가 그 다음 또 뭐 잠깐 눌렀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기간을 좀 두면서 상승을 올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쉴 때 그리고 하락할 때 이럴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을 몰아내면서 그렇게 과정을 좀 주면서 가요.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SK 하이닉스도 뭐 그런 식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낮은 것도 아니고 거래대금이 매일 정말 크게 발생을 하면서 무식하게 주식을 끌어올렸던 종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보시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계속 올렸단 말이죠. 물론 회사가 뭐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좋은 회사죠. 그럼 엔캠이나 회사는 또 나쁜 회사야? 그것도 아니에요. 좋은 회사 맞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그렇게 수많은 돈들을 끌어오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올릴 만한 이유가 있냐? 그거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2월 중순부터 하락을 했고 지금 한 달이 넘었죠. 조정받은 지. 이 이후로도 제가 계속 지켜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상승했을 때 움직임을 볼게요. 이미 상승이 시작된 시점부터 시가총액이 꽤 높은 편에 속해 있었고 주당 가격이 10만 원이 넘었어요. 요즘에 10만 원이 넘는 주식이 급등을 굉장히 많이 하죠. 자, 이 무거운 주식이 연속적으로 큰 롱바디 양봉을 만들고 딱 이틀만 쉬었다가 또 급등하고 그리고는 그 위에서 상한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3일 쉬었다가 또 급등하고 이거는 초전도체 이슈 정도에서 이렇게 주식이 좀 움직였는데요. 그리고 뭐 사실은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보합 갔다가 또 눌렀다가 그 패턴이죠.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기도 했어요. 근데 엔캠은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밀어서 올렸다는 거죠. 에코프로와 매우 유사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쉬어가는 타이밍인 거죠. 제가 종종 말하는 건데 재료라는 거는 우리가 완전하게 좋은 재료다 나쁜 재료다 판단할 수 없어요. 세력이 재료가 좋다라는 건 그만큼 수급을 쏴주고 올려줘야 돼요. 강하게 올려줘야 되고 강하게 받쳐줘야 돼요. 밀리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과정을 어느 정도 확인해야 이게 좋은 재료고 좋은 주식이구나 라고 나중에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은 후행성 지표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후행성으로 확인해도 늦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캠이 여기서부터 상승하고 거래대금이 5천억 이상 터졌을 때부터 이게 범상치 않은 주식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가면 갈수록 더 큰 상승을 만들어냈고 이격도가 이제 높아지니까 여기서 한번 털어내고 쉬어가는 과정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따지고 보면 엔캠이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근데 전기차 섹터가 지금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 조정받고 있고 바닥에서 조금씩 수급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섹터와 상관없이 혼자서 이렇게 올랐다는 건 세력이 뭔가 의도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수급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가 좀 핵심 라인으로 지정이 돼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반등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매물대를 딛고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라인을 방어선으로 지키고 있다가 지난 화요일날 투매가 나왔어요. 이게 지지선은 제가 일시적으로 깰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날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이 라인을 다시 회복해주는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라인을 방어해준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반등도 앞에 있는 매물을 어쨌든 먹어줘야 되거든요. 한 번 먹어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먹어주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해버리면 좀 골치가 아파지죠. 그 밑에 받아줄 매물대가 어디냐? 제 판단에는 185,600원 정도일 것 같아요. 여기를 이탈해서 추락해버리면 185,600원 정도에서 잡아주고 반등을 주면서 추세를 좀 돌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지선을 회복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보통 이걸 1차 파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1차 파동 이후에 쉬었다가 2차 파동이 높은 확률로 나오게 돼요. 다만 이제 2차 파동이 어디까지 밀 거냐. 시장이 안 좋으면 여기까지 밀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괜찮으면 적당히 밀었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개미들이 많이 투자한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지지선을 또 한 번 이탈해버리는
있는 그런 다음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차 파동의 타이밍 잡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봤을 때 이러한 전략과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에서 얼마인가요? 21만 1,000원 라인을 기준으로 대응을 했다가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18만 5,600원 선을 가지고 이 종목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죠. 18만 5,600원은 그 밑에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방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하락을 만약 한다 해도 여기까지는 이제 절반 가격 정도이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60선 정도까지는 방어가 되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추세가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항상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질 때쯤에 반등을 주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는 그 시기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 지나면 사람들은 뭐 이 종목에 많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거래도 많이 죽게 됩니다. 그때 호가가 약해졌을 때 세력들이 기습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에 내가 물렸다면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을 방어를 잘 해주는 걸 보고 거기서 추세를 돌리는 걸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안에서 일어난다. 그럼 이 종목을 만약 매수하려는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한 달 정도는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내가 가격이 좀 괜찮으면 매집하는 전략으로 접근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틀을 잡고 스케줄을 짜고 종목을 공략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 종목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고 하고 또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바라본다면 보다 더 나은 전략으로 종목을 매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제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이 종목이 상승할 것을 전제한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한가를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떨어져요. 근데 하한가 맞고 나서 보합을 준 다음에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급등을 하고 나서 뭐 계속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죠. 하한가 맞고 일시적인 기술 반등이죠. 그래서 내가 기술 반등을 노린다. 그 한 방만 노리고 나온다. 또는 뭐 엔캠처럼 뭐 추세가 괜찮고 전제 자체가 이 종목은 강한 세력이 관리하기 때문에 더 높이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단발성으로 이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 4개월, 5개월 이런 식으로도 끌고 갈 생각으로 종목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주식이든지 내가 투자하는 게 시나리오를 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시나리오가 100% 맞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과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뭐 싼 가격이네, 무조건 눌렸네, 폭락이 나왔네 이렇게 해서 담는 것보다는 상승 확률이 높은 전제로 매매할 때가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준과 원칙이 나에게 있다면 주식 투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도 사실 그걸 지키기가 어려운데 기준과 원칙이 없이 감각적으로만 하면은 더더욱 주식은 더 어려워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상 엔캠이라는 주식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